6월 12일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 고발이나 수사 촉구를 하진 않겠다. 어제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 결론을 요약하면 저렇게 압축되는데요. 일견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대법관 12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종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판사회의 결론의 함의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10시간의 경론 끝에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어제 저녁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일단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 판사들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의문 내용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에 의한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형사 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는 것이 전국법관 대표회의 관계자의 말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선언문에 수사협조나 수사 촉구 같은 문구도 넣지 않고 뺐습니다. 이 시대는 친고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친고죄나 직고발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미 시민단체 등에 의해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예정된 만큼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법원 차원의 고발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판단입니다. 명시적으로 직접 수사 촉구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정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관계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어떻게 말합니까? 수사를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라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도와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되긴 했지만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의견 표명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이제 대법원장께서 이제 입장 밝히신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저희 입장 아직 내기는 시기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긴급 또 대법관 회의도 한다고 하고 하니까 하시고 끝나고 나면 본인이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 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오늘 오후 대법관 12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선 최종 선택에 상당 부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사법부 자체 해결 그리고 검찰 고발과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파문 수습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판사가 법대로 안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법대로 살라며 법 위반을 단죄할 자격이 있을까? 수사는 필요하지만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어제 결정에 차성한 판사가 날린 직격탄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형사 고발은 정무적 판단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라는 차성한 판사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걸까요?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차성한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이 법원 고발이 없다고 수사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직무상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됨에도 누구도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말로 글은 시작합니다. 차성한 판사가 말한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는 형소법 제234조 고발조항 2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인지한 법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 차성한 판사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차성한 판사는 설사 법원장 회의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반대하더라도 대법원장이라면 법관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법대로 결정해야 한다. 수사 필요성에 거의 다들 공감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 의무를 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면 뭐가 직무유기인가? 라고 몸담고 있는 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차성환 판사 주장대로 재판거래 파문의 경우 당연 고발 사항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입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차 판사의 말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차성환 판사는 또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특정 사안을 고발할 경우 재판과 법관 독립이 침해된다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형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사료되는 때는 혐의가 있는 걸로 의심할 정도면 충분하지 형사재판처럼 범죄가 행해졌음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정적인 게 아닌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범죄가 소명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일련의 정황을 봤을 때 이러한 범죄 행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차성환 판사는 대법원장 고발 시 재판할 때 눈치 안 볼 수 없고 그래서 재판 독립 침해라는 법관 관료와의 자기 고백을 당당히 하며 재판 맡을 동료 판사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서슴없이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판사들의 회의에 어울리는 모습인가? 그 결론은 또 얼마나 정무적이고 타협적인가? 법원장 간담회의 의견 수렴 내용과 논리 구조가 참 닮았다는 것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참관한 차성환 판사의 자기 고백이자 지적입니다. 차성환 판사는 다만 형사처벌 문구라도 넣어 수사 필요성이라도 남겨놓으려고 노력했다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 선언문을 일정 부분 평가했습니다. 차성환 판사는 페이스북 글 말미에 다만 저와 생각이 다르고 저는 제 길을 가야 할 듯하다고 적었습니다. 차성환 판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원장이 법원을 고발을 못하겠다면 법관 사찰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내일은 6.13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나 인증샷 올릴 때 유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내일 투표 시각이 어떻게 되죠? 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14,13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줄이 길어도 오후 6시를 넘겨서 대기표만 받으면은 바로 투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투표용지가 좀 여러 장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혼선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좀 전해주시죠. 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 용지는 무효표 처리가 되는데요. 두 후보자 이상의 기표하거나 또 두 후보자란에 경계선에 기표를 하는 것, 또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또 기표 대신 문자나 기호 등을 써놓은 것, 특히 이름을 적거나 투표용지에 낙서를 한 표도 무효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투표 인증샷이 대세인데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 등으로 촬영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투표소 인증샷을 찍으려면은 투표소 입구에 마련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엄지 손가락이나 V 표시 해도 되느냐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투표 동료나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또 상품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여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 유권자에게 재선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그게 아니면은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아무튼 반드시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호불호를 떠나서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들과 딸, 자녀, 일상생활에선 그야말로 누구나 다 평범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자만 있고 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우리 민법.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자와 여 얘기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좀 장황하지만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조항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 본에 관련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자만 있을 뿐 여는 없습니다. 민법에 자자만 있지 여자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요새 남녀 평등이고 아들, 딸 구별도 없고 오히려 딸이 더 좋은 세상인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없다면 여자도 같이 써야 되죠. 민법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해 양육 책임 조항 1항 당사자는 그 자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조항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등 자녀는 모두 그냥 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우리 민법엔 적어도 자녀, 아들과 딸에 관한 한 딸은 없는 셈입니다. 네, 그것은 아들 즉 남성이 인간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2차성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최근 등장하는 편파 처벌 등의 논란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자가 아닌 자녀로 표기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해 지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적.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015년 제출한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이 관련 민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폐기된 건 말도 안 되고 꼭 했으면 좋겠네요. 지난 8일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 법무부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자를 자녀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오늘 8월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 민법 개정안. 지난 8일 법무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민법 개정안 내용이자 방향인데요.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60년 만에 달라진 시대상과 현실을 반영해 대대적으로 손을 본 민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민정수석 신분으로 국정원을 시켜서 자신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보석 신문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해보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늘 보석 신문기일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부에 한 말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발언에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부하나 상급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함께 근무한 청와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많이 남은 만큼 석방되면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다. 보석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직접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먼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끈도 줄도 다 떨어졌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힘이 남아있느냐는 주장입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선 검사를 23년을 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검사를 23년 한 법률 전문가답게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법리적 문제점도 조목조목 거론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단지 앞선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기준이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지만 단 청와대 영역 안에서는 관습법 국가였다. 검사가 이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갑자기 규정하고 형사처벌했을 때 이런 법에 따라서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말입니다. 이혈령, 비혈령, 한마디로 검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신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억울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항변입니다.
재판받는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우 전 수석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23년간 했다던 검사 생활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우 전 수석으로 인해 억울함과 좌절감을 느꼈을 사람들이 없었을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는 식의 댓글들이 왜 줄줄이 달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말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우 전 수석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민변 대응 전략을 법원 행정처가 민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민변이 오늘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변의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이의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4년부터 18년 4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내용 정보 공개를 국회가 거부한 데 대해 오늘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성 수용자도 여성 수용자처럼 미성년 자녀를 만날 때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회 로스쿨 모의행정심판대회에 전국 16개 로스쿨에서 모두 23개 팀이 접수했습니다. (6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